며칠 동안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집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아들이 좋아하던 컵이 놓여 있었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은 이제 차디찬 후회로 변해버렸어요. 저녁이면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 소음이 마치 제 속 마음을 긁는 것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결국 아파트 아래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아드님이 직접 매도 계약하셨잖아요. 제 귀에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직접 매도. 내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손끝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계약서는 이미 처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돈은 전부 아들 계좌로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냉장고 모터 소리까지 심장을 찔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터졌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절약하고 아껴가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속였다면 낫겠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건 상처가 아니라 파멸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오랜 친구 미정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고여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의 생선 비린내와 튀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는데 그 냄새조차 제게는 현실 같지 않았어요. 결국 다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내 집을 팔았다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미정 씨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요즘 부모 재산 자식 명의로 했다가 문제되는 경우 많아.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죠. 담당 직원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어요.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이미 아드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냉정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종이에 찍힌 도장 하나가 평생의 정을 무너뜨릴 줄이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흩어지고 다시 모이지 못하는 조각들이었죠.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피하더니 결국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죠. 그날 오후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카페 안 커피 향이 진하게 퍼졌지만 제 입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습기로 젖은 머리카락, 피곤한 얼굴, 그러나 시선은 차가웠어요. 엄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큰 집은 부담돼요. 나도 대출 갚느라 힘들고. 그의 말이 그렇게 매정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건 내 집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죠.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자고. 나중에 내가 챙길게. 나중에.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는데 그 나중이 과연 올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불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전등 아래 앉아 차가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죠. 이름이 사라진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전봇대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조차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낡은 빌딩 3층, 좁은 복도 끝의 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안에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그가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드님 명의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당시 계약서, 돈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싸워야 한다니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고 길가의 나무가 울부짖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어요. 멀리서 아파트 불빛이 점점 꺼져가는 걸 보며 생각했죠. 사람의 믿음도 불빛처럼 꺼지는구나. 가슴이 시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 인생을 지켜야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초조했어요. 엄마,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돈이 필요했어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마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 애도 절벽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죠.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서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휘파람처럼 울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비웠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원망만 하지 않았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하면 아들이 그랬을까 싶었죠. 그러나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오래된 벽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묘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비록 좁았지만 이곳은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반가웠어요.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죠. 하루는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어요. 청소나 급식 도우미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했습니다. 첫날 손에 걸레를 쥐었을 때 이상하게도 기분이 뭉클했어요. 다시 제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죠.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더 따뜻했어요. 저녁이면 피곤했지만 웃음이 났어요.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짜 제 얼굴에서 나왔어요. 삶이란 건 잃어도 다시 세워가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수척했어요. 그는 말없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전세 계약금 일부가 들어 있었죠. 엄마, 늦었지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도 고통스러웠겠죠. 저도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살아있으면 다시 세우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러나 그 온기 안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제 폐를 채웠어요.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사람 사이의 신뢰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주민센터에서 재무 상담을 들었어요. 전문가가 말했죠.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명예신탁은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는 교훈처럼 들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돈, 제 이름, 제 책임으로 살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원룸 창문을 열자 저 멀리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도시의 소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았다.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군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믿음이 무너졌던 자리에 용기가 자랐고 상처가 있었던 자리엔 배움이 남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하지만 그 실수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닐까요?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찬거리를 사요. 예전처럼 웃는 얼굴은 아직 어색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손으로 번 돈, 제 의지로 선택한 하루.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새삼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방 안을 채워요.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이름에 맡기지 않겠다고요.